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연구원의 김태현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기후위기 대응, 재난관리를 연계해서 국토관리를 하는 정책 모델 관련된 선행연구 소개입니다. 저희 환경연구원이지만 저희 실이 국토관리연구실로 개편이 되면서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기후위기 대응에는 이제 감축과 적응이 있겠죠. 감축과 적응에다가 이제 재난관리까지 좀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국토관리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지금 자료가 많아서 걱정을 하실 텐데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오래된 연구지만 그 전에 이 모델 이 제목 탄소 중립 기후 전응 재난관리 연계 기후 탄력적 국토관리 정책 모델이라는 기획 과제를 내년에 저희 실 차원에서 좀 기획 과제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때까지는 오른쪽 보시면 이제 탄소 중립 도시 연구단이 2023년에 구성이 돼서 탄소 흡수와 기후 적응,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된 부문들, 그리고 정책 기반 다양한 한 20분 정도의 전문가분들과 이제 공간환경 계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를 연구단을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탄소 중립과 기후 적응과 관련된 공간 계획을 하는데 같은 공간에 대해서 또 거기에 사는 같은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밑에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부나 국토부, 행안부에서 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계획들에서 다 좀 유사하거나 겹치거나 아니면 연계됐을 때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관리까지 연계한 그런 기후 탄력적인 국토관리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요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국가환경 종합계획이 있고 국토기본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최근에 탄소중립기본법에서도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이 있고 이 세 가지 법률은 사실 지금 공동훈령에 의해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밑에 시도, 시군구, 지자체 단위에서도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에 같이 들어있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 그리고 자연재해 대책법 상의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시도, 시군 종합계획과는 또 연계가 확장이 될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 과제의 일환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연구들이 뭐가 있었는지를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이렇게 제가 했던 연구들인데요. 2011년 좀 오래 전입니다. 요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부산 해운대에서 주상복합 건물에 화재가 또 발생을 하기도 했고, 또 2011년 9월 10년 9월 추석 때 또 엄청난 비가 내리면서 또 침수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 저 전공은 도시공학입니다. 도시계획 및 설계를 하는데 도시계획과 방제계획, 재난관리 계획이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도시에서 지켜야 할 요소들은 뭐가 있을지를 물리적, 사회적 요소로 나누고 그런 것을 이제 도시 방지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때는 이 마땅한 번역 용어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번 리질리언스, 회복력, 복원력, 회복 탄력성 그리고 기후 탄력성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될지를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오늘 와 계시지만 한우섭 박사님과 국토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협동 연구로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도시 관련 계획에서 전국 국가 단위 수도권 그리고 사례지로 부천시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때 많은 침수가 있었거든요. 이 이제 방제 관련 계획에서는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가를 보시면 화살표가 방제 관련 계획에서 이런 안전관리 계획이나 풍세저감 종합계획을 세룹하면 이런 것이 도시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도시 관련 계획에서 그런 것을 받아주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제력이란 그러니까 리질리언스라는 개념도 그 법에 들어가 있고 해서 이제 도시 기본계획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부천시 2010년 9월에 침수됐던 지역인데요. 그 빨간색으로 된 것이 그 당시 풍세정화 종합계획에서 침수 위험 지구라고 했지만 실제 침수된 파란색 지역은 또 신도시 개발 구역 내에서도 침수가 많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도시계획이나 그 재난 관련 계획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듯이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환경계획상에서도 이런 회복탄력성 개선구역이라고 해서 기후 재해에 취약한 지역 그리고 취약한 인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공간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계획 간의 연계를 할 때 기본이 돼야 될 것이 공간 정보들의 연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연구를 했을 때 이때도 이제 도시 방제력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었고 그 후로 이제 10년간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했던 연구는 그 기후변화 적응 공간 계획을 할 때 도시, 환경, 방제 분야에서의 공간 계획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연계할 때 활용 가능한 공간 정보는 뭐가 있을까를 그 각 계획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엑셀표로 정리된 것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업데이트를 해서 현재에도 현재에도 이런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추가된 서비스까지 업데이트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건 당시에 이제 도시계획, 환경계획 그리고 그 재난관리 계획에서 수립한 동일한 지역에 대해서 수립되는 계획들을 정리를 했고요. 이 생활안전 지도에서도 재난 분야에서 지금 세종시 사례인데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 쪽에서는 탄소공간 지도 기반 계획 지원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1단계가 끝났고요. 이게 이제 그 카본 탄소 공간 지도 지금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배출과 흡수와 관련된 전국의 시군구 단위 그리고 격자 단위 현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요 도시 계획과 관련된 인구 밀도나 토지 이용이 거기에 사는 거주민의 탄소 배출 활동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최근 연구인데요. 그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라는 해외 환경 정책 동향이라는 그 짧은 브리프 보고서인데요. 요거는 제가 2년간 그 미국에서 안식년을 하면서 그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관련된 이런 키워드들로 관련된 기술이나 정책 그리고 그런 연구들을 계속 수집을 한 결과를 이렇게 취합을 한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후위기 적응이나 저감, 그리고 탄소 중립, 생태 발자국, 스마트 도시, 리질리언스 이런 키워드들로 최신 연구들이 발생을 하면은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이게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 도시라고 하면은 이런 그 자연 기반 해법들이 그 재해 영향도 줄이고 그 탄소 저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도시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올해 10월에 마친 연구인데요.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후 탄력성 개선구역 설정 및 관리 방안입니다. 이 연구는 앞서 이제 환경 계획에 이런 공간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기후 위기, 기후 변화로 인한 그 재난 그리고 그 재난이 취약한 지역이 어디이고 그리고 그 취약한 지역이 혹시 그 취약 계층이 또 많이 사는 곳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계획하는 것을 이제 국가학령 종합계획에서 기후 탄력성 개선 구역이라고 지정을 해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시도 시군구 지자체는 또 회복 탄력성 개선 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이 정책을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운영이 되기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위험 지역은 어디이고 어떠한 점을 취약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서 그거에 근거한 구역을 설정을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면 좋을지를 물어본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이론적 기반은 이런 아까 처음 말씀드린 어번 리질리언스라는 것이 마땅한 번역도 없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이제 기후 탄력적 개발이라는 용어가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그 완화와 적응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까지 고려하는 개념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저희 원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 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라는 것을 굉장히 정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도구라는 것도 우리 원에서 개발한 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대응 공간 단위 맞춤형 적응 계획 입법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다른 박사님이 하고 계셨던 건데도 저희 원이지만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고 이런 것이 지금 그 환경부의 다른 기후 적응과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사점은 이런 계획과 대책 간의 연계가 같은 원 아니면 같은 부서의 다른 그 실의 업무임에도 파악을 못하거나 아니면 알지만 그 해당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도시기후변화 재취약성 분석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현재와 미래 기후 노출 민감도를 고려를 해서 이러한 위험한 지역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노출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계획에 반영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연계가 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그래서 행정안전부 발주로 저희 행정연구원과 같이 했던 연구 중에 일부인데요. 이런 지역 위험을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시각화해서 그 공간 정보 상에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도출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학년 종합계획의 기후 탄력성 개선 구역 이제 가뭄이나 홍수 방제 구역도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잘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35개 지역 중에서 이걸 공간 계획상으로 표현한 지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충남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환경 그리고 취약계층, 취약 지역을 중첩을 해서 이렇게 공간 계획을 잘 구현하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고 해서 또 사업이 연계가 되는 것까지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데 보시다시피 이런 계획에 근거해서 각 사업들이 어떠한 지역에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되는지를 매칭한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 문헌들과의 차별성 그리고 각 계획에서 어떠한 법령에 근거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를 정리를 했고요. 이것들이 지금 새로 검토되고 있는 기후위기 적응법과 관련해서 토지용 관련된 공간계획 그리고 기반시설 관련된 공간계획 요소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런 구역을 설정해서 사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인식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시범적으로 도출한 결과입니다. 폭염 한파 같은 열재나 폭우 연안재 같은 수재에 있어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위험한지를 설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기초 단위 시군구 읍면 단위에서는 그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서 위험 지역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주요 계획 및 지침 훈련 개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